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소 무리한 특별 법안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지만 대구 경북 주민분들께는 제대로 된 공항이 있어야 살 길이 열리기에 지역민들, 특히나 500만 대구 경북 도민분들의 이런 염원이 모아져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법안의 통과 의미도 한번 간추려 보고요.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겨우 법이 통과된 것이라 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과제들이 남았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를 통과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한 5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공항 건설에 대한 기부대 양력 부족분을 국비로 지원한다. 그리고 민간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세 번째로는 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 즉 현재 대구공항 터에 대한 개발 인허가를 의제한다. 그리고 종전 부지 개발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직속 공항 건설단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민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기부대 양료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경우는 익숙하실 건데 이 공항 건설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 용이한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좀 더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원래는 종전부지, 현재 대구공항 터에 또 그 예타 면제를 해달라고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원 특별 법안에는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법안 협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 조항은 빠지고 네. 대신에 이제 이 그 종전부지 개발을 좀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네. 그 부지를 이제 6개 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그게 200만 평이 넘는 대형 부지다 보니까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스마트 지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신설되어 있는 게 관광 특구, 네. 특별 건축 구역, 경제 자유구역, 규제 자유 특구, 스마트 특화 단지, 연구 개발 특구 등 6개로 나눠 가지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시행할 때는 혜택을 특별한 그 어떤 제한 없이 여기에서 쉽게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현재 대구공항 터에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네. 이 6개 지구가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6개 지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네. 이 사업 시행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으로서 사실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개발도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이거는 쉬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특기해 봐야 될 게 통상 법률은 그 국회 통과를 하고 나면은 반려되는 기간이 있죠. 예, 반려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사업 시행 시기를 좀 더 당기기 위해서 그 4개월로 2개월이 단축됐다는 게 부칙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 짓는데 몇 개월 걸리는데 2개월 짧아지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2개월 차이로 2031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하루라도 빨리 예. 착수를 하는 게 나중에 완공 시점은 모르지만 사업은 뭐든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첫 사업을 떠야 예. 여러 가지 된다는 확신을 그 지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잘 된 겁니다. 특별 신공항법이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6개월이 원래 걸리는데 4개월로 줄어든 것은 원래 법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장을 했었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좀 전에 우리 백 기자 얘기한 대로 까짓 2개월 정도야 해도 네. 무슨 문제가 있어 해서 아주 통 크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공사 기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신공항 아주 새로운 그런 큰 대단한 건설이 되는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참 2개월이라도 빨리 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이 4월 13일에 법사위와 국회를 한 번에 통과한 점도 참 주목해 볼 만한 것 네. 같은데 자, 이번에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3가지 쟁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자, 기부대 양료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이게 원래 그 대구공항 부지를 팔아서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공항을 짓는 거예요. 군공항하고 네. 민간공항을 짓는 건데 이게 권 시장 때도 이게 되게 상당히 미묘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하면 네. 그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잖아. 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이게
파는 돈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 되면은 돈은 이제 그 공항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차익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대구시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비부족분을 국비가 좀 있으면 네. 그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그 TK 신공항이 건설되는 총 비용이 한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이게 그 군공항은 11조, 네. 그리고 이제 민간공항은 1조 3천억 정도로 해가지고 네. 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한 13조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구공항 터를 뭐 팔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그런 그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공항을 짓고 네. 뭐 한 13조 정도 드는 그 공항 건설에서 부족분이 있으면 이제 국가한테 정부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100% 지원해 준다는 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정할 수 수도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하나 더 법안에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법안을 가지고 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네.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하니까 그 모자라면은 국비에서 지원해주지만 또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 땅값이 확 뛰어가지고 그거 생각 뭐, 못했습니다. 그 남는 돈을 누가 할 거냐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국가가 들고 가겠죠. 아닙니다. 이게는 그 비용은 남는 비용은 다시 또 공항 그 주변지 개발 사업에 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싸게 팔면 좋은 거네. 그럼요. 네. 비싸게 판다기보단 비싸게 그래서 대구공항 후적지가 잘 팔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네.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팔려 나간다면은 그 또 이제 군공항 저쪽에 이전해가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굉장히 또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분양도 되게 많은데 동구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해야죠. 그런 걸로 뭐 하여튼 예, 일단 뭐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예타 면제가 뭐 확정인지 아니면 가능성만 열어둔 건지도 궁금한데 이번 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분이 궁금해하고 또 우리 시청자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법을 가져왔댔죠. 이게 이제 네. 이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노력을 많이 해왔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그 이제 전체 이 내용에 중에서 그 의견들이 그 대안의 이거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에 제출됐던 3개 법안이 있거든요. 대구 통합신공항을 그렇죠. 건설하기 위해서 홍준표, 주경호, 주호영, 네, 세 개가 있죠. 그 세 개의 네, 법안을 맞습니다. 모아서 만든 대안입니다. 네. 그 대안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마 조항에 돼 있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부서 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네. 하는 그 조항은 이제 그 국비를 국비, 할 수 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 조항에 이제 사업 어떤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중앙관서의 장이 엄밀히 얘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네. 인정을 해줄 때에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히 면제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만 열어둔 그런 상태로 그렇다고 법안이 봐야겠네요. 통과됐는데 가능성만도 아니고 가능성도 열어둔 가능성도 열어뒀다. 네, 그러면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에 예. 사실 뭐 공항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예타가 면제될 수도 있고 예타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건 그 이제 공항 이전 주변지 지역을 개발을 해야만 되니까 네. 보통 공항은 이제 공항 안에 있는 시설물 활주로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은 그 공항 그 부지 네. 그 공항에 있는 접근하는 도로 공항에 그렇죠. 네. 이걸 이제 공항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항 주변을 정비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공항으로 오는 그 접근로도 교통망도 구축을 해야 뭐 되고 지금 군이 가는 건 되게 이제 힘드니까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길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도로가 네네. 만들어지거나 철도가 그런 만들어지거나 부분에 대한 그런 예타도 부분들이-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걸 이제 예타를 건수를 다 하는데 이제 어제 처리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쉽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공항 주변 그 어떤 기반 시설, 공항 주변에는 이제 그 뭐 승무원 숙소도 있어야 될 거고 공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숙소도 네. 있어야 될 거고 아, 그래야 돼? 주변 배우도 그거 없으면 다 어떻게 있죠. 공항이 네, 발전합니까? 있습니다. 저기 수성구에서 출퇴근하시면 아, 그거 안 아닙니다.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비행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공항에서 물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하기 위한 인력들이 있고 배후 도시가 건설이 돼야만이 공항에서 출퇴근 시간이 단축돼야 그렇죠. 공항에 그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아니, 거 근데 아닙니까? 이제 뭐 이런 학교도 보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저기 그 군이 가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김포공항에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도 예. 그 근처에는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공항 종사업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 인천은 되게 멀어서 그런 건데. 아니요. 아니 김포요. 아, 김포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 뭐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미혼들도 많이 있고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항만 짓는 게 아니라 공항 주변 시설이라든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요즘 또 정치권 이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이면 총선이기 때문에 예타를 거쳐야 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 더 보완되기 때문에 네. 아마 TK 신공항 이런 진행할 때 아마 예타 면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 앞으로 조금 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네, 맞습니다. 합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예타가 면제가 되면은 개항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많이 염원하는 네. 2030년 개항이 예타 면제라는 게 수반될 때에 가능해진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면제를 못 받으면 한 2년 정도 더 더 소요되는 걸로 걸릴 알고 수 있습니다. 예. 더 걸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타 면제로 한 2, 3년 축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법 부칙이 6개월인데 4개월 만에 발효되기 2개월. 때문에 2개월 단축되어서 하여튼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그 공항 건설 추진단이 설치된다 하던데 이게 보니까 이미 가덕도 같은 경우는 출범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뭐 당연한 이게 그러니까 공항 건설 추진단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네. 공항 건설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속도는 훨씬 빨라지죠. 이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관료제가 피라미드형이라 그래요. 이게 네. 뭐냐면 이제 결제를 맡아가지고 최종 결제권까지 가서 이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국토부가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사실이고 네. 또 이거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염원을 쏟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요즘 나는 언론사 뭐 지명 같은 경우는 뭐 시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 시간을 지난해 뭐 그리고 2021년 연말로 되돌아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 찾아가지고 TK 신공항을 무조건 이루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똑같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 국회의원분들의 그런 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대구 경북 총 500만 인구가 한 마음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노력이 이렇게 많이 모아졌습니까? 좀 전에 우리 진행자가 답을 해놔놓고 왜 묻습니까? 제가 다 했나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주요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약 사항으로 그 각 정당이 채택할 네,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뭐 여기에 방문하실 때마다 그 공약을 약속을 했고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는 물론이고 이제 야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TK 신공항 특별법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게 통과된 게 그 광주 구공항 이전 특별법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빨리 된 거거든요. 겨우 된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시기상으로 됐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게 최근에 가지고. 같이 영상 찍는데 계속 부정적이시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하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처음에는 같이 합쳐가지고 단일 법안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이게 대구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이전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고 광주는 네. 군공항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법안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분리해서 가긴 했지만 같이 추진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거기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치권에서도 지역민들이 총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네. 그다음 또 이제 그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열심히 뒷받침을 했고, 물론 거기에는 시장과 지사의 그런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네. 되는 뭐 그런 그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네. 거기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 또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 하나 만들지 못하면 딱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했고, 특히 이제 말씀드릴 분은 강대식 우리 그 대구 동구의 네. 동을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이제 국토위다 네네. 보니까 네. 정말 마음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서 송아리를 제일 많이 하셨겠어요. 이분은 그 국토교통위원회 그 법안심사 소위 통과했을 때 네. 사실은 울었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어. 마음고생, 그 정도로 네. 마음고생을 마음고생도 많이 하셔서. 심했고, 그다음 또 이게 자기 지역구 안에 대구 공항이 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자기 지역 구민들이 네. 그 공항 소음 피해를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아, 이걸 그래도 내 손으로 하나 해결했구나 네. 하는 마음의 빚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한 거죠. 그 제가 한 12명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제 어제 법안 통과가 됐으니까 12명의 페이스북을 쭉 봤습니다. 다 찾아서 봤는데 한 4분 정도가 이제 네. 법 통과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놨고, 강백식 아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팻말을 하나 들고 국회에 사진을 찍었더라고 본인이. 예, 하여튼 뭐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1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마음고생한 분으로 강대식 의원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김영주 최고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역구를 위해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픽스가 출범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가 검색되지 않는 약간의 좀 불리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의 이런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구시장이나 조금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기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스픽스 공이 대단하죠. 아, 지금 예.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서 그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TBC하고 공동으로 정치 본색 플러스라는 네네. 걸 해서 방송하면서 특히 신공항에 대해서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 특히 대구시장은 말만 하고 자기는 그냥 그 내지르기만 하고 행동은 국회의원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다. 대구시장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네.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구시장이 열심히 뛰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픽스 대구도 이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하는데 조금 기여한 바 있다. 이런 것들을 스픽스가라고 스픽스랑 대구 같은 건데 왜 스픽스라고 딱 지칭하십니까? 저희 그래야지 똑같은- 같이 묶여갈 것 한 같은데. 가족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사실 뭐 군공항 건설 부족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명문화한 것과 그리고 또 이전지 예타 면제 가능성이 포함된 것들을 보면은 성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기존 기부대 양료와 다를 게 없는 그런 특별법 통과와 그런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까? 일단은 뭐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중추공항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네. 이게 중추공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공항이 가지고 있는 위계가 있어요. 예. 제일 위계는 아마 이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이 중추공항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이죠. 그리고 이제 거점공항으로 이제 대구공항이나 김포공항 뭐 이런 공항들이 있고, 일반 공항으로 원주, 울산, 포항 뭐 이런 공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특별법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이 대구공항 통합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중추공항이 빠져버린 거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그러면은 저기 아까 말씀하신 비판적 여론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 신문의 대부분이 이제 그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늘길이 열린다, 뭐 열렸다, 뭐 이런 제목인데, 아니 우리 대구공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길 말씀하시는 게 하늘길은 하늘길인데 활주로 길이에 따라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유럽 갈 수 있고 남미로 갈 수 있는데 그 하늘길이 제한적으로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중추공항이 활주로길도 같이 말씀드리면 중추공항은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주까지 갈 수 있는 여러 네. 국가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마 3.5km, 3.8k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추공항이란 말이 빠지고 활주로 길이가 빠지면서 여기는 그냥 거점 공항이 된 거예요. 중추공항이 아니고 거점 공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구 공항이 가지고 있는 위계를 그대로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동구의 강대식 의원 지역구 주민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소음 피해가 없어지는 거는 네. 분명한 일이지만 새로운 엄청난 공항이 세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대 양녀 부족분을 국비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예요. 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홍 시장님 스타일을 보면은 만약에 홍 시장님 스타일로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해줄게. 아니죠. 예산 없어요. 아니 해줄게. 아니, 어제도 왜 홍준표 시장 빙의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재정 건정성, 뭐 국가 부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돈 없어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비판이 있습니다. 정말 이 뒤끝이 있는 분이네. 홍 시장이 그 대구 신청사 전임 시장이 대구 신청사 만들려고 했다가 그 돈 없다고 네. 복제시킨 그걸 네. 가지고 이제 빗대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저기 홍 시장 그 정도로 교육청이 그러니까 부담해야 결국에는- 되는 밥값도 저기 예산 없다고 지금 10% 줄이고 뭐 이러고 있는데 돈벌이 홍 시장 대통령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 될까요? 아니 그런 끝내도 될것 스타일을 같은데. 가진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뭐 그런 국비를 지원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홍준표 시장이 또 정부한테 또 얼마나 또 잘하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만큼 정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예산 범위가 요게 넓어질지 지금 줄어들지 결정될 것 개항 같습니다. 목표까지 계산해 보면은 그때 대구시장이 누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뭐 그거는 나중에 걱정할 일이긴 하지만 일단 당장 저희가 현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그렇고요. 하시고, 예. 일단 지금 중추공항이 빠진 것은 이게 부산의 반발도 있었을 텐데 부산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도 중추공항이라는 말이 빠졌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도 중추공항에 빠져 있는데 대구 신공항에 만약에 중추공항이 들어간다. 사실 그렇다면 뭐 부산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만큼 견제가 많았거든요. 어떤 견제가 많았습니까? 결국 제일 큰 견제를 한 거는 사실 부산에서 네, 가덕도 그렇죠. 신공항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태클을 많이 걸었죠. 네. 거기다가 그 부산에 있는 국토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대구 영국 통합신공항을 만들어주면은 본인이 배지가 날아갈 판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네. 결과적으로 막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제 이게 대구 영북 통합신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관문공항은 고사하고 활주로 길이를 늘리자는데도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뭐 결국 그래서 이제 부산의 반대에다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그런 그 거부감 때문에 이제 이게 관문공항 이름 빠지고 그 활주로 길이도 그냥 완전히 연실을 우리 못한 거죠. 네. 의도대로 네. 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전에 우리 백경록 기자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대구공항, 현재 있는 대구공항을 규모만 좀 더 키워서, 수용 규모만 좀 더 키워서 옮겨난 거다. 네. 그런 그 비판을 받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그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중앙 집권제고 그 수도권 중심 체제 국가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냥 중추공항 하나만 있으면 되지 너가 무슨 그 관문공항을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가덕도 공항, 대구 통합신공항이 없고 가덕도만 있다고 할 때 사실은
가덕도가 대구 통합신공항보다 먼저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추진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은 가덕도 공항은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을 넣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반대했어요. 왜? 인천공항이 있는데 무슨 그 촌놈들이 무슨 관문공항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야 무슨 가덕도도 안 한 거를 너가 그 네. 부산보다 더 촌놈들이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안 됐던 겁니다. 네. 그게 제가 저기 밀양신공항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추진하다가 우리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갔을 때 그때 그 한 두 달인가 그 다음에 명절이었어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친척이 엄청 싸웠었습니다. 하여튼 서울 사람들은 이게 저 아까 말씀하신 그 생각 그대로 들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8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더 잘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좀 과제를 점검해 봤는데요. 자, 간단하게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신공항보다 1년 앞서서 개항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1년 앞서서 가덕도가 개통을 하게 되면 대구도 그에 따라서 활주로 길이를 좀 키우는데 뭐 길게 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어떤 저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은 네. 과제로 다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관문공항으로까지 표현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는 게 제일 이제 급선무고 거기에는 이제 물론 활주로 길이가 돼서 지금도 대구공항에서 동남아는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일본과 동남아, 중국은 갈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거기 말고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그 어디 북유럽까지는 못 가더라도 독일이나 프랑스는 갈 수 있어야 되고 뭐 미국에도 뉴욕까지 못 가면은 LA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지금은 2.8km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2.8km인데 2.8km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3.5km는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 이 민간공항은 우리가 군공항은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고 민간공항은 가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 길이 1km를 늘리려면은 여기 또 뭐 몇 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엄청 뭐 단순히 아스팔트만 활주로만 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있는 고도 장애되는 모든 것들은 다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산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 활주로 길이를 좀 더 늘리는 노력들은 또 해 나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 대구 시민들은 일단은 불편합니다. 공항이 이전에 가면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대구 시내 먼 지역도 그래도 한 30-40분 하면은 지금 공항에 가서 제주도든 안 네. 그러면 동남아든 갈 수 있는데 지금 저기 가면은 현재 있는 교통 여건으로는 1시간 반 걸립니다. 네. 저 그 달성 저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철로 이런 그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완전히 제대로 갖출 때에 그래도 지역민들이 좀 더 평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만약에 안 갖춰지면 저기는 사람이 안 찾는 공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배 말리면 되죠. 쌀 말리는 그리고 거죠. 또 이번에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어떤 기사에는 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이런 분들이 한 팀을 이뤄서 잘 마음 모았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대구 시민분들, 경북 도민분들 다 아시거든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앞으로도 원팀 이뤄서 잘 의견을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팀 이룰까요? 아니면은 원팀 뭐 이루어야죠. 뭐 네. 그런 지역민들의 그 어떤 열망을 두 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또 네. 친소관계 때문에 어떤 망치는 일은 없겠죠. 뭐 그때 네. 그 희망적인 과제를 보고 또 날카로운 또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백경록 기자께서 날카로운 시각은 예. 아니고 이게 상식에 관한 얘기인데 네. 그 이게 공항이 앞으로 상당한 미래의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아마 그 공항에 개항한다 하더라도 아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그 공항에 가서 유럽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뭐 1년에 제주도 몇 번 가십니까? 왜 저의 개인 사생활을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게 저 통계에 관한 이야기니까. 뭐 1년에 한 번도 안 갈 때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죠. 네. 저는 뭐 1년에 2번 가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나도 비행기 탈 수 있는데 내한테는 안 물어보네요. 그 1년에 한두 번 아니면은 아예 안 가는 그 이 공항의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교통도 있고 뭐 지금 사실은 저기 그 가장 문제는 지금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네. 이건 정말 문제고요. 홍 시장이 어제 그 본인 임기 중에 해야 되는 4분의 3을 이미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4분의 3을 뭘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공항 특별법 됐고 3조 태양광 거의 뭐 태양광. 사기고 아니, 근데 아니, 뭘 했는데? 아니 다 했다고 하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공항 특별법 이게 하나 통과됐다고 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노라 이렇게 시정이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네. 정말 시민들이 힘들고 서민들이 힘드니까 여기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시정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끝 있네. 아, 네. 역시 날카롭고 뭐 뒤끝 있는 백경록 기자의 마지막 평이었는데 저희가 이 오른쪽 상단에 저희 3조 원에 관련된 그 태양광 산단 것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아마 분노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꾸준하게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